줄 수 있냐?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에서 더 중요한 거는 시각적인 요소가 55%예요. 이거 제가 말하는 거 아니고 스피치 할 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사진 엄청 많이 찍죠. 정치 한번 나올 때 몇 천 카트 찍어가지고 한 카트 고르잖아요. 이미지 메이킹 해주신 분. 똑같이 여기 보면 표정이 되게 중요해요. 표정. 그 다음에 자세, 제스처, 외모. 그죠? 이쁘고 잘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표정이 웃는 얼굴, 따뜻한 느낌. 우리 인숙 선생님처럼 저렇게 온화한 느낌 있잖아요. 이 신앙할 때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자세는 바로 앉는 자세 있잖아요. 바로 앉는 자세. 바로 앉는 자세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공부할 때는 좀 나은데 어디 나갔을 때 이렇게 있으면 되게 소심하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섰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있는 것보다 바로 앉아서 있는 거. 그죠? 섰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어깨 펴서 어깨 여기. 보통 이제 사람들이 남자들 이렇게 어깨가 여자고 이렇게 되게 묶거든요. 그러니까 펴셔야 돼요. 이렇게. 펴셔야 자신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시각적인 요소 몇 프로 차지한다고요? 몇 프로? 55%. 스피치 가면 기본적으로 이거 배우는 거예요. 55%. 그 다음에 무슨 요소냐면 38%가 청각적인 요소인데 이거는 목소리가 예쁜 것도 포함이 되지만 감정선이 얼마나 있는가. 이런 게 뉘앙스 아시죠? 어조 뉘앙스. 이게 38%를 차지해요. 언어의 내용 7%. 어떤 시를 하느냐는 7%밖에 좌우 안 해요. 어디 가서 신화송 대회 가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그죠? 어떤 내용을 하는가 다 비슷비슷해요 사람마다. 근데 어떤 자세로, 아까 그런 놓을 때도 이렇게 하는 사람과 정중하게 놓는 사람 다르겠죠. 내가 소리가 끝까지 가는 것과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라 끝까지 내가 정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툭 던지는 것과 진짜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특히 여러분들 시 쓰는 분이시잖아요. 시를 쓴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저분은 인성이 참 좋으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말을 툭툭 뱉어버리면 좀 상처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뇌과학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말을 하면 이게 뭐 촌철살인 이런 것도 쓰고 그죠? 비수를 뽑는다. 비수가 뭐예요? 비수. 칼이죠, 칼. 비수는 칼이에요. 그런데 뇌과학에서는요, 우리가 실제로 말에서 칼을 뽑는 거랑 그 사람한테 독화살을 뽑는 거랑 말로 실제로 칼을 뽑는 거하고 똑같은 통증을 느낀다고 해요. 똑같이 통증을 느낀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말의 효능이 말이 되게 무섭다는 거예요. 대신 우리가 말을 잘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약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를 쓰시는 분이시니까 내가 시를 쓸 때 뉘앙스도 마찬가지고 내가 말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말을 신앙송을 할 때도 끝까지 내가 말을 툭 내뱉지 것보다는 그죠? 이제 부정적인 이렇게 말을 잘 안 하려고 내뱉지 말고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그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다 이렇게 말하면 좋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거 있다. 그래서 시각적인 요소가 훨씬 더 많이 차지한다. 목소리 호감도를 주는 데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어깨 펴고 자세를 바로 하고 눈미소 이가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목소리 호감도를 주기 위해서는 음색이 풍부한 게 좋아요. 음색이 풍부한 거. 그러면 이제 높이는 대부분 너무 축 처진 것보다는 약간 들어주는데 너무 무겁지 않은 느낌으로. 그 다음에 휴지는 뭐냐면 쉼이에요. 쉼을 주셔야 돼요. 하면서. 그런데 되게 급하게 하시죠. 선생님들 보면 성격이 그대로 나와요. 낭송에. 그죠? 근데 저도 성격이 급하지만 낭송할 때는 맞춰서 해요. 이게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연습하면 돼요. 안 되는 건 없어요. 그죠? 그리고 속도가 너무 빠른 것보다 특히 우리가 어떤 그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요, 이 속도감이 너무 빠르시면 상대방한테 신뢰감을 좀 덜 줘요. 그래서 특히 좀 무거운 좀 고가의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속도감을 천천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톤을 낮추셔야 돼요. 그죠? 근데 이제 여자들 같은 경우 화장품 이런 거는 좀 가벼운 느낌이잖아요. 이런 건 톤 높이셔야 되고 그래야 친절한 느낌을 주지만 진짜로 어떤 신뢰감을 주는 것들은 톤을 낮추시는 게 좋아요. 톤을 약간 낮추고 말을 천천히 해야 된다. 그래야지 상대방이 왠지 모르게 신뢰가 가요. 그러면 도장을 찍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이제 목소리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휴지. 이게 내가 바로 이거 해주세요가 아니라 틈을 보고 이거 쉬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한테는 이거 보고 교수님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교수님은 이렇게 하면 그죠? 이게 잘 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메시지는 억양 변화. 내가 무엇이 중요한가를 그죠? 말해 주셔야 되는데 그죠? 똑같아. 이런 게 똑같아. 전국 교과서 신앙송대 이렇게 하면 X. 그러면 강조가 안 되고 설득이 잘 안 돼요. 전국 교과서 신앙송 대회라든가 전국 교과서
신앙소대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것을 강조하는지를 신앙송에서도 표현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목소리의 호감도를 높이려면 이런 걸 잘해야 된다. 그죠? 두 번째는 좋은 음색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요소는 첫 번째는 목소리의 크기예요. 너무 커도 안 되고 너무 크면 어떻게 들릴까요? 그게 소음처럼 들려요. 그죠? 저는 이제 마이크를 많이 잡기 때문에 마이크를 안 잡아보신 분들은 마이크 내 소리가 얼만큼 큰지 얼만큼 작은지를 몰라요. 자꾸 잡아보셔야 알아요. 그래서 여기 오셔가지고 한 번씩 연습해 보셔야 돼요. 그죠? 그냥 해도 이렇게 똑같은 목소리를 이렇게 해보면 귀가 막 소음이 되거든요. 그래서 적당하게 떼야 되는데 이게 너무 되면 어떻게 될까? 안 들려. 그러니까 이걸 잘 하셔야 돼요. 마이크 사용을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톤의 안정도. 아까 제가 그랬죠. 문화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우리가 지금 사성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버리면 톤의 안정도가 떨어져 버려요. 그죠? 바다 이렇게 똑같이 바다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한 단어에서 음도가 너무 오르락내리락 하면요 톤의 안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전달력이 떨어져요. 그 다음에 발음의 정확도. 제가 계속 제일 먼저 짚는 게 전 발음이에요. 그죠? 발음이 지금 미음 발음에 그죠? 혀가 입 모양이 붙어요. 입술에 이술 뭐 이런 식으로 해버렸다. 근데 이렇게 경상도 분들이 이 지금 순음 입술 모으는 소리 혀소리를 잘 틀려요. 나도 모르게 틀려요. 그 다음에 시옷 발음도 틀리고 의 발음도 틀리고 고풍 의상 X 그죠? 그러니까 이게 발음이 정확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그냥 말할 때는 상관이 없어. 정감 있는 소리로는 사투리를 써도 되는데 우리 대회를 나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대회에서는 심사위원들이 경상도뿐만 오는 게 아니죠. 전라도 분도 오고 저 서울 분도 오는데 바로 거슬려. 타 지역 분들이 들으면 우리 전라도 분들 소리 들으면 좀 거슬리잖아요. 그죠? 맨날 듣는 소리가 아니니까 사투리 쓰면 거슬리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죠? 되도록이면 발음을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소리의 맑음 이거 꼭 안 맑아도 돼요. 그 다음에 주관적인 요소는 속도. 제가 계속 선생님 너무 빠르세요 이렇게 말하죠. 우리 남성은 왜 하나요? 상대방이 들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상대방이 잘 들리도록 하는 게 기본이잖아요. 이게 배려예요, 배려. 근데 내가 빨리 하는 거는 지금 내가 중심인 거잖아요. 상대방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야. 그러면 점수를 많이 받을 수가 없죠. 그죠? 그 다음에 발음, 아까 말했고, 성량, 볼륨, 아까 말했어요. 목소리의 다양성, 그죠? 밝은 느낌이 날 때는 밝은 느낌으로 해야 되고, 아른아른해 때, 아른, X. 그죠? 느낌을 음성 상징어, 의성어 이태어는 느낌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건 느낌을 잘 표현해줘야 되는데, 그걸 정확하게 하는 건 X. 틀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목소리의 다양성, 그 다음에 군말 사용은 뭐냐면, 신앙송은 아니지만 말을 할 때, 이거 군말 사용하는 거. 아니면 혀 짭짭거리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군말 사용 줄이셔야 되고, 목소리가 너무 떨리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막 떨려서 안 되게 떨리는 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포즈는 쉼이에요. 그리고 유창함. 바로 알죠, 제가. 여러분, 선생님들 연습했는지 안 했는지 바로 알아요. 왜? 그죠? 연습을 많이 하면 유창하거든요. 근데 글 읽는 것도 잘 안 돼. 이러면 뭘까요? 제대로 이거 읽어보지도 않았구나. 라고 생각이 들죠? 제가 다 말씀 안 드리지만 저는 바로 알아요. 엄청 예민해서 직관적으로 바로 알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명. 아까 제가 니은과 리을 발음 끌면서라고 했죠. 울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공명감을 줘요. 그래서 울림소리거든요. 그래서 울림소리를 많이 하려고 하면 또 이거 아까 있잖아요. 노래 부르는 사람이 왜 있잖아. 오네사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할까요? 안에 공간을 넓혀주는 거예요. 우리 동굴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 공명력이 증가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넓혀주셔야 돼요. 이 안에 공간 이걸 넓혀주셔야 돼요. 그래서 눈을 크게 눈썹 올리고 이것도 다 이거 넓혀주려고. 이 안에 공간이 많거든요. 이렇게 넓혀주셔야 돼요. 공간을. 근데 이렇게 하면 이게 줄어들죠. 그냥 있으면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입술을 안 벌리면 줄어들어요. 그러면 소리가 안 이쁘잖아요. 그래서 입 모양을 크게 하셔야 된다. 이렇게. 그죠? 크게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랑과 파놀에 대해서 좀 얘기할게요. 우리가 이제 랑과 파놀이라는 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제 언어학자 소시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소시르. 언어학자 기본적으로 좀 아시면 좋을 거예요. 상식적으로. 소시르라는 사람이 말한 거예요. 랑과 파놀. 저는 이거를 옛날에 십몇 년 전에 누가 들었냐면, 독일에 유학 갔다 온 기타리스트한테 들었어요. 이제 음악가들이 이거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랑그는요. 우리가 언어를 사용할 때 그대로의 말의 의미예요. 그러면 얼마나 신앙생활 역할이 중요하냐. 여러분한테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렇게 보냈어요.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그죠? 여러분들 잘 읽었다. 여러분이 아이들 보냈구나 했을 때 어저께 메시지 보냈으면 참 잘했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제가 선생님 보고 참 잘했어 이렇게 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뭐 못한 거 있나? 똑같은 말을 하는데 반대로 생각해요. 사람들이. 그죠? 행복. 이건 행복을 전하는 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랑그라는 것은 우리가 글 자체의 단어에 글 자체의 그거의 의미예요. 그죠? 사랑해, 잘했어, 이거 그죠? 우리 시에서 말하는 행복 이런 그 자체의 의미를 얘기하는 건데 타로는요 되게 개인적인 거예요. 이거는 말하는 사람의 어정한 환경이나 맥락에 따라서 달리 해석이 돼요. 여러분이 신앙 순간에 그렇기 때문에 시인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대로 표현해 주셔야 되는데 반대로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가자. 가고 싶은 거예요. 그죠? 고통이여 살만 떼고 가자. 이렇게 하면 그게 의미하고 안 맞잖아요. 그죠? 가고 싶지가 않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시인이라고 하면 그죠? 그 말에 대한 책임인 거죠. 그 말에 대한 신앙 순간은 거기에 대한 시인이 말한 전달자로서의 책임이에요. 내가 신앙 순간이라고 하면 전달자로서 내가 책임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저는 진짜 오만 짓 다 해요. 그 신앙송 이렇게 유튜브 녹음하러 갈 때요. 제가 여러 번 한 적도 많지만 제가 이거 읽을 때 소리 안 떨어뜨리려고요. 이렇게 들고 해요. 안 보고 이렇게 들고 가요. 눈이 떨어지면 소리가 떨어지니까. 그리고 막 상상을 해요. 막 그 안에서. 돈은 들지 이게 시간이 돈이잖아요. 녹음실은. 막 마음 불안하고 그죠? 근데 이게 뭔가 잘해야 됐잖아요. 오만 상상을 다 하면서 막 이렇게 해요. 최선을 다해요. 그 순간만은. 그죠? 이렇게 우리가 그걸 하나 할 때마다 그렇게 해야 돼요. 할 때마다. 그죠? 그게 신앙송가 그냥 뭐 글만 읽으면 되는 거 그렇게 생각하면 쉬울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신앙송가가 되려고 하면 그렇게 하시면 그죠? 신의 의도를 파악을 못하는 거죠. 신이 싫어하는 신앙송가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특별한 신앙송가가 됐으면 좋겠어요. 가신이면서. 그러니까 어떤 하나를 하셔도 내가 그죠? 제가 아까 저기 뻐꾸기가 저기 있잖아요. 계속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제가 계속 말씀해 드리는 게 그죠? 그림을 지금 그리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그림을 하나도 안 그리고 평면을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 신의 의도하고 달라지니까 제가 지금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더 잘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아까 태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소리를 놓을 때 그냥 툭 이렇게 놓은 거 제일 듣기가 별로예요. 그죠? 시인의 문화, 되게 성의 없이 이렇게 하는 거. 한 번을 해도 좋으니까 성의 있게 하셔야 돼요. 모든 것들을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를 해도 그죠? 내가 그 하나를 되게 정성스럽게 한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죠? 이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파롤을 잘하기 위해서 시인이 전달하는 의도의 파롤이에요. 랑과 파롤을 동일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행복하다고 하면 행복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전달하셔야 되는 거고 사랑이라고 하면 사랑의 의미를 전달하셔야 되는 건데 행복인데 무슨 이거는 뭐 기분 나쁨을 전달하는 것 같아요. 행복 이러고 있어요. 그죠?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말에 시인이 말한 전달력을 똑같이 신앙송가 말해주는 거 이게 제일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하시더라도 그렇게 전달하려고 노력해 주셔야 돼요. 그죠? 평소에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나 컨텍스트도 비슷한 의미고요. 연결되는 의미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걸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뒤쪽에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신앙송 대회가 있어서 신앙송 대회에서 잠깐 말씀드리면, 여기 보면, 어디 있냐면 11강을 펴시면요. 11강 이론? 11강이 아니고, 11강 한번 넘어가면 좋을 것 같네요. 11강 이론 한번 봐볼까요? 이제 46페이지. 46페이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신앙송가가 제일 먼저 첫 번째 해야 될 거, 제가 제일 첫 번째 짚는 거예요. 정확한 전달을 하기 위해서는 표준 발음법을 알고 정확하게 발음하셔야 돼요. 그죠? 발음해보기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표준 발음법은 발음해보기 나왔나요? 의사. 의회, 민주주의, 의의. 그죠? 발음이 지금 정확 안 하시죠? 첫 번째 거는 의사가 아니고 의사죠. 의사. 네. 이게 지금 우리 액센트 있는 발음이 사실 있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도 제가 초등학교 특화 프로그램으로 갔다 왔는데 애들이 선생님이 다 틀리게 가르쳐줘. 그러니까 일단은 발음은 우리가 일단 이거는 이제 의사
의사예요. 의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거 의사는 닥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장단어 발음할 때 이거 있잖아요. 이거 있잖아요. 이 뒤에 걸 자문을 할게요. 뒤에 걸 자문을 할게요. 그러니까 이렇게인데 이렇게 길게 발음하는 거 말할게요. 그 다음에 그다음 뭐 있나요? 학교 다닐 때 많이 했잖아요, 그죠? 이거 발음이에요. 이거는 단음이고 이거 장음이에요, 그죠? 달리는 말. 예, 근데 이거 이제 달리는 짧게 해야 되죠. 달리는 그러니까 말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음도를 높이세요. 단음은 액센트를 주면서 가셔야 돼요. 이렇게. 달리는 말 이렇게 하셔야 돼요. 말이 아니라 달리는 말. 시작. 달리는 말. 액센트를 주면서 가셔야 돼요. 뭔가 좀 빠른 느낌이고 뭔가 좀 그죠? 그런 느낌이죠. 달리는 말 이렇게 되고요. 이거는요 우리가 하는 이거는 장음은요 음도를 내리셔야 돼요. 우리가 하는 말. 시작. 우리가 하는 말. 내리셔야 되고 이거는 연. 하늘의 연이에요. 이거는 연. 시작. 연. 이거는 꽃. 연. 네, 연. 네, 이거는 그죠? 우리 이거 눈. 올리셔야 돼요. 음도. 눈. 이거는 눈. 네. 장음은 음도를 내리셔야 돼요. 음도를 높이시는 게 아니에요. 음도를 내리면서 발음하셔야 돼요. 원래 이제 우리는 사성이 없지만 장단어만 나와 있는데 우리 특히 경상도 분들은 어때요? 경상도 분들은 옛날에 표준 발음 했었잖아요. 그래서 표준어잖아요, 경상도가. 그래서 사성이 남아 있어요, 많이.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우리 경상도만 되는 거 있어요, 발음. 이거 숫자 2잖아요. 숫자 2죠. 이거는 영어죠. 그럼 이거는 발음 한번 해보세요. 그쵸? 해보세요, 선생님. 선생님도 경상도 아니시네. 이해 이승. 경상도 아니시네요. 네. 남입니다. 위에 있음. 이해 이승. 위에 있음. 다 틀리죠. 우리 교수님한테 바로 하셨어요. 이게 경상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해 이승이라고 하셔야 돼요. 이거는 액센트가 올라가죠. 이거는 이는 이렇게 장음으로 낮잖아요. 이해 이승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해 이승이 아니고 이해 이승 이렇게. 위에 안 되잖아요. 이승. 이해 이승. 이해 이승. 안 되는 게 아니고. 사실. 근데 배워도 저기 경상도. 아니 배워도 경상도만 돼요. 저기 이해 이승이야. 위에 있음. 이게 되는데요. 이해 이승 이렇게 되잖아요. 이해 이승 이렇게. 이해 이승. 안 되잖아요. 이게 서울 분들도 안 되세요. 저게 경상도만 돼요. 그러니까 좋은 점도 있어. 경상도가 꼭 나쁜 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장단은 발음을 잘하셔야 돼. 그러니까 발음 잘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거는 의사. 시작. 의사. 음도가 이렇게 액센트가 가죠. 이건 의사예요. 의사. 그 다음에 이거 두 번째 거는 의회. 시작. 의회. 그 다음에 이거는 민주주의 한데 뒤에 또 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로 발음하시기 좋아요. 네 번째 문제 두 번째 음절 이상은 이로 발음하세요. 의로 하셔도 되지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로 하면 돼요. 민주주의. 시작. 민주주의. 그 다음에는 요거는 의로 발음하셔도 되지만 또 의가 뒤에 있으니까 애로 발음하세요. 민주주의의 의의. 시작. 민주주의의 의. 다시 의회 민주주의의 의. 시작. 의회 민주주의의 의. 발음 그죠? 기본 발음이에요. 이거 아셔야 돼. 의 발음 진짜 많이 나오니까 우리가 그 소유격의 의 발음은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것만 좀 기억하시죠. 우리가 이제 시간송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의 발음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의는 원래 애로 할 수 있어요. 소유격의 의는 소유격 아시죠? 뭐뭐의 의. 근데 지금 제목에서는 의로 발음해 주세요. 정확하게. 왜냐면 이게 이거 임의 침묵과 임의 침묵. 빈집의 약속과 빈집의 약속은 되게 느낌이 달라요. 느낌이 엄청 다르죠? 어떤 느낌이냐면 빈집의 약속이라고 한 것과 빈집의 약속 뒤에 건 엄청 가볍게 들려요. 특히 대회 나가시면 제목에 특히 의 발음은 의를 그대로 맞춰가지고 해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가볍게 들려요. 애로 해버리면 그래서 의로 발음해주는 게 좋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거 발음해볼게요. 까닭, 까닭은, 까닭은. 까닭에,
까다르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닭 먹는다 할 때 닭 하니까 기역 발음이잖아요. 그렇지만 뒤에 그 음가가 없는 조사가 뒤에 와요. 이음이 오면 뒤로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까달근 이렇게 발음돼요. 까달게 이렇게 발음되고 세 번째는 삼. 삼이 아니고 장음으로 삶. 삶의. 그죠? 삶의라고 해도 되고 삶의. 세 번째도 삶의. 음가가 없는 이음 발음 뒤로 딸려간다. 이거 여는 법칙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된다라는 거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죠? 띄어읽기 할 때 주어에서 띄어읽을 줄 아셔야 돼요. 주어에서. 그죠? 있는 이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강조하고 싶을 때는 뭘 해야 돼요? 쉼을 주셔야 돼요. 그리고 문장과 문장 사이는 기본적으로 한 박자 쉬고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내용이 달라질 때는 그죠? 예를 들어서 소주를 마신다, 소주를 마시며 생각한다. 내용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럴 때는 음도가 같지만 그대와 나 이때 음도가 달라져야 돼요. 이 단어는 그죠? 그대와 나 이렇게 하면 전달이 안 돼요. 그대와 나 다른 내용이 할 때는 음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할 수 있다. 그 다음 육하 원칙이 되게 중요해요. 언제 어디서 누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죠? 이런 것들을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다는 못하겠고 여기까지만 하고 이거 말고 신앙송에 대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신앙송에 대해 나오는 게 뭐냐면 54페이지 펴보세요. 이제 신앙송 할 때 이건 제가 지금 이렇게 기준이 나와 있는 데는 전부 제가 자문을 한 대회예요. 만약 기술 점수 예술 점수로 나와 있었다. 그러면 전부 제가 자문한 대회고 제가 만든 대회거나 뭐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의 대회에서 이렇게 나온 데가 없어요. 다 스피치 기준으로 나와 있고요. 제가 만든 것만 그래요. 그럼 기술 점수는 무엇인가? 기술 점수는요. 그냥 연습하면 되는 거예요. 발음 연습하면 되죠. 암기 연습하면 돼요. 전달력, 태도, 자세 이거 다 연습하면 돼요. 근데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예술 점수는 김연아처럼 예쁘게는 안 될 수도 있어요. 예술 점수는 뭐냐면 내가 음악성, 도, 미, 솔, 화성에 맞춰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아까 그림 그리는 거 우러오는 뻐꾸기, 우러오는 뻐꾸기 다르잖아요. 근데 아무리 연습해도 우러오는 뻐꾸기 이렇게 되는 사람도 많거든요. 이거 이제 모르기 때문에 이걸 아예 몰라요. 이거 그 시 속의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못 하는데 저는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면 이렇게 구현을 하시는 분과 구현하지 않으시는 분이 있겠죠. 근데 99%는 구현을 못해요. 대부분은 엄청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피겨스케이팅 김연아처럼 그렇게 구현하는 사람 없잖아요. 99% 못하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그건 예술 점수에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뭘까요? 통합적 예술 표현 능력이에요. 내가 이 통합적이라는 건 뭘까요? 내 표정과 태도와 목소리와 내 옷과 의상과 그죠? 느낌이 시에 공감하면서 시의 화자 주인공을 정확하게 읽고 정확하게 해석하고 그것을 표현하는가? 그 주인공으로서 연극할 때와 똑같은 거죠. 그리고 내가 그 시하고 정말 어울리나?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고풍 의상이 뭐 이왕이면 좀 약간 한복 같은 거 입고 가면 좋겠죠. 어울리려고 하면 그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초상집을 하는데 뭔가 드레스 같은 거 입고 하면 X잖아요. 흰색이라도 그렇게 입고 오는 분도 계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뭔가 조용한 시를 하는데 푹 파지고 뭐 왕복 같은 거 막 달고 와. 이런 집중이 안 돼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통합적인 표현 예술 표현력이 X. 내가 신앙 목소리가 아니더라도 보여지는 모습에서 벌써 X예요. 그죠? 뭐가요? 통합적인 예술 표현 능력 X예요. 감이 없는 건 센스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 점수에는 뭐가 포함된다? 이거 첫 번째 밑에 뭐라고 적었나요? 첫 번째. 그럼 시에 이해하려면 띄어읽기가 바르게 돼야 되겠죠? 그죠? 시를 이해 못한 사람은 띄어읽기가 띄어읽기는 근데 연습하면 돼요. 근데 제가 띄어읽기 좀 잘못됐다고 계속 좀 말씀드린 경우 있잖아요. 좀 이어져야 된다. 계속 말씀하는데 떨어지는 경우 있잖아요. 이거 시의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거든요. 네. 두 번째는 이거는 연습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세 번째 이것도 연습하면 돼요. 네 번째 이것도 그냥 연습하면 돼요. 마이크 잘 사용하는 이것도 다 뭐예요? 기술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술 점수는 그죠? 음악성 그죠? 도, 미, 솔, 리듬과 화성이 어떻게 표현되는가? 그림을 그리면서 하고 에너지 사용이 어떻게 되는가? 그죠? 에너지
되면 뭐 에너지가 해라는 것은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돼요? 밝고 커야 되는데 해 이렇게 되는데 해 X 왜 밝은 느낌이 아니거든요. 그죠? 아까 제가 뭔가 그죠? 마주잡을 손 하나 뭔가 소리 따뜻함이 있어야 되는데 마주잡을 손 하나 X 따뜻함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음악적인 회화적인 느낌 다 X예요. 그러면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시적 고연 함축적인 의미 시인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고 있는가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시인이 뭘 말하려고 하는 걸 몰라. 그죠? 그러면 어떻게 시가 전달이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죠. 통합적 예술 표현 능력에는 어떤 게 있을까? 읽어볼까요? 첫 번째, 낭성의 조화로움. 두 번째, 개별 이미지와 낭송의 세 조화로움. 번째, 시와 음악, 영상 간의 조화로움. 네 번째. 합성자 간의 조화로움. 예, 그래서 저번 시간에 우리 합성할 때 제가 연습 이거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연습 많이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입이 맞아야 되는 거죠. 입이 그죠? 합이 맞아야 되는데 그게 안 맞아. 그거 진짜 이상하잖아요. 우리 합창할 때 똑같은 거예요. 낭송할 때도 그죠? 이게 되게 중요하고 특히 이제 배경음악도 저는 그래요. 저는 배경음악이 싹 다 달라요. 제가 낭송하는 모든 시의 배경음악이 다 달라요. 배경음악 엄청 많아요. 저는 그렇게 안 하면 이상해요. 느낌이. 근데 저 전라도 쪽에 가면 배경음악이 똑같아 맨날. 신경도 안 써. 그죠? 이상해요 되게. 뮤지컬 할 때 음악하고 노래하고 이게 맞지 않으면요 되게 듣기가 별로 안 이뻐요. 그리고 기승전결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이순신 시급을 하거나 이럴 때는 주로 뮤지컬 음악을 많이 써요. 왜냐하면 기승전결이 있으니까. 시에도 시 쓰면 기승전결이 있어야 되죠. 똑같아요. 노래도. 그래서 이런 거 있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이제 느낌이 되게 중요한데 그 다음 걸 봐보세요. 이건 제가 맞는 거예요. 표. 우리가 그 성리학을 그죠? 성리학의 사상을 그죠? 뭔가 이 세상의 모든 섭리를 분석하고 그러니까 음양 오행이 나왔잖아요. 근데 신앙송을 제가 분석하고 하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럼 첫 번째 소리에는 시의 요소는 뭐예요? 시의 요소는 음악성과 회화성과 함축적인 의미 시적 어조예요. 함축적인 이게 세 개가 시의 요소예요. 여러분 아시죠? 시적 요소가 세 개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소리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소리로 표현할 수 있는 게 고, 저, 장, 단, 강, 양, 그때 뭐 플로우, 포즈 뭐 이런 거예요. 이게 소리로 표현할 수 있는 테크닉이에요. 그러면 신앙송에서는 무엇을 배우냐? 고저, 장단, 강양, 포즈, 그죠? 플로우 이런 거 배우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음악상하고 똑같죠, 그죠? 어떻게 표현하는가의 문제거든요. 그럼 이게 무엇인가? 이건 다 느낌이에요. 느낌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느낌으로 해볼 건데 내가 음악성으로 표현한다. 음악적으로 표현할 때 소리를 높이면 어떤 느낌일까요? 어떤 느낌일까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말하세요. 맑은 느낌을 붙여서 얘기해요. 소리를 높이면 어떤 느낌? 맑은 느낌. 그 다음에 밝은 느낌. 명확한 느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씻을 때 그런 거죠. 우리가 음악적으로 표현하면 소리를 높이면 어떤 느낌일까요? 맑은 느낌. 또 밝은 느낌. 밝은 느낌. 느낌 붙이니까 밝은으로 시작. 밝은 느낌. 또 명확한 느낌. 네. 그래서 여러분이 소리를 딱 높일 때 내 의도하고 상관없이 상대방은 그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내 의도하고 상관없어요. 톤이 높으면 저절로 맑은 느낌이 들어요. 톤이 높으면 저절로 밝은 느낌이 들어. 톤이 높으면 명확한 느낌이 들어요. 소프란 중수위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내가 기분이 좀 안 좋아. 그래서 말을 좀 톤을 내려요. 이렇게 내려요. 그럼 어떤 느낌이냐면 흐린 느낌, 어두운 느낌, 울리는 느낌. 그죠? 다 장단점이 있어요. 톤을 높이면 맑은 느낌이 드니까 그죠? 되게 이제 뭔가 선명하게 할 때는 교수가 강의를 하거나 아니면 밝은 느낌을 표현할 때 좋지만 그거를 장기적으로 하고 있으면 기가 송신해요. 시끄러워요. 마이너스적인 요소는. 여러분 만약에 집에서 그죠? 사모님들이 톤을 하이톤으로 해서 잔소리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듣기 쉽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 신앙송 들어보면 톤이 높던가요? 낮던가요? 대부분. 그쵸? 많이 안 높죠? 계속 안 높이고 있죠? 왜? 계속 높이면 오랫동안 못 들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선생님들 뿐만이 아니고 다른 분요 제 신앙송 하루 종일 틀어놓고 있으신다는 분도 많아요. 어떤 시인분이 옛날에 서울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김윤아 선생님 신앙송을 틀어놓고 있으면 다른 사람 거는 안 그런데 김윤아 선생님 신앙송 듣고 있으면 시 쓰는데도 별 무리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편안하니까 그죠?
이렇게 막 톤을 너무 높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길게 장음을 표현할 때는 톤 높이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톤을 낮출 때는 뭔가 여러분 기분 나쁘면 어때요? 톤이 낮아지죠. 예. 우울해지면 손이 낮아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톤을 너무 낮게 하면 안 들릴 수가 있어요. 너무 낮게 하면. 그게 조금 안 좋은 점이에요. 세 번째, 소리를 길게 빼요. 싱는, 문화 이렇게 해버리면 느린 느낌이 들어요. 또 어떤 느낌? 편안한 느낌도 있어요. 그런데 애상적인 슬픈 느낌이 들어. 그래서 우리 시조창 같은 경우는 뭔가 지루한 느낌 들잖아요. 그리고 뭔가 슬픈 느낌 들죠. 아리랑 하고 있는 동안에 벌써 지루해서 다 자요. 그리고 뭔가 슬픈 느낌이 들어. 끝을 끌면. 그래서 너무 끝을 끄시는 게 특히 나이 드신 분은 너무 끄시면 안 좋아요. 끝을 끌면. 그 다음 소리를 짧게 하는 거. 누구 있을까요? 아나운서들.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짧게 말하잖아요. 그럼 어떤 느낌이냐? 되게 젊은 애들이 그러죠. 어떤 느낌인 줄 아세요? 되게 급한 느낌이 들고요. 건조한 느낌이 들어요. 신앙송 할 때 그러면. 그래서 나레이션, 이금희 아나운서가 나레이션 할 때 그렇게 짧게 안 해요. 한 박자 정도 쉬고 가요. 근데 길게도 안 하죠. 싱는 문화 이 정도 해요. 한 박자 정도 쉬지 그걸 쭉 빼거나 아주 짧게 안 해요. 그죠? 소리를 짧게 하면 다. 그 다음 소리를 크게 하면 느낌이 커져요. 너무 강하게 느껴져요. 소리를 작게 하면 부드러운 느낌이 나죠. 다시 한번 흘러가는 걸 얘기해요. 흘러가는 거 되게 좋은 거예요. 이음새 그죠? 뭔가 생명력 있게 느껴지거든요. 그럼 느낌으로 다시 얘기합니다. 음악성. 소리를 높이면 어떤 느낌? 맑은 느낌. 또 밝은 느낌. 그 다음에 명확한 느낌. 그래서 느낌이 중요해요. 소리를 낮추면 어떤 느낌? 흐림. 흐린 느낌. 시작. 흐림. 느낌. 또 어두운 느낌. 또 울림 느낌. 네, 울리는 느낌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소리를 길게 빼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어린 느낌. 또 편안한 느낌. 또 애상한 느낌. 애상적인 느낌, 그죠? 여러분이 그렇게 빼는 동안에 상대방이 그렇게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그렇게 듣고 있어. 소리를 짧게 하면 어떤 느낌이라고요? 급한 느낌. 또 명확한 느낌. 또 건조한 느낌.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장단점이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장점만 있고 단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두 다. 그러니까 그걸 잘 이용을 하시면 좋겠죠. 소리를 크게 하면, 강하게 하면 어떤 느낌? 강한 느낌. 소리를 약하게 하면 부드러운 느낌. 네, 이런 느낌이 저절로 들어요. 저절로. 여러분이 안 주려고 해도 저절로 듣는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그죠? 울다, 이렇게 이음새, 플로우 이렇게 하면 생명력 있는 느낌 들어요. 그죠? 그런데 회화적인 느낌에서는 어떤 느낌이에요? 우리가 위치가 높으면요. 높으면 소리를 높여줘야 돼요. 근데 내가 해를 해 라고 하는 순간에 해가 뚝 떨어지는 느낌이야. 그래서 이상한 거죠. 되게 소리를 낮게 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상하잖아요. 되게 그죠? 소리를 길게 빼면 멀리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하죠. 여기 따라해봅니다. 여기 저기 길어지니까 어때요? 멀리 있는 느낌 주잖아요. 저기 이렇게 돼요. 긴 거리가 소리를 빼면 긴 거리가 울어오는 하는 순간에 벌써 멀리 있는 느낌이에요. 소리를 짧게 하면 어떤 느낌? 소리를 짧게 하면 짧은 거리가 급하다. 요 앞에 뚝 있는 느낌이에요. 요 앞에 뚝 급하다. 있는 느낌. 저기 하면 저기가 여기 같아 느낌이. 그죠? 되게 이상하죠? 그 다음 소리를 크게 하면 뭔가 큰 무게, 너 무거워.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울어오는 뻐꾸기는 가벼운데 울어오는 뻐꾸기 이렇게 하는 순간에 뻐꾸기가 이따가 툭 이렇게 이 막 뭐가 툭 앉아 있어요 여기. 근데 예를 들어서 호랑이의 포효를 얘기해요. 호랑이의 포효 이렇게 하면 안 맞는 거예요. 호랑이의 포효 이렇게 하면 맞는 거죠. 그죠? 무게감이 안 맞잖아요. 그림이 안 맞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있어요. 시자 보조 제일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톤을 높여서 낭송하잖아요. 그럼 어떤 느낌이 드냐면 시자 어조가 여성적인 느낌. 읽어봅니다. 톤을 높이면 어조는 어떤 느낌 든다고요? 여성적 느낌. 그러니까 여성적인 그런 시를 하거나 해학적인 시를 하거나 일찬적인 시를 할 때는 톤을 어떻게 돼요? 높여야 돼요. 높여야. 그리고 또 남성적이거나 애국적이거나 의지적인 것은 소리를 어떻게? 약간 낮추는 게 좋아요. 소리를 길게 빼면 어떤 시를 해야 된다고요? 애상적, 낙천적, 회화적. 그죠? 그래서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옛날 회상할 때 그림이 진한가요? 연한가요? 그림이 진한가요? 연한가요? 연하기 때문에 소리가 좀 작아져요.
그 다음 소리를 짧게 하면 사실적, 격정적, 감정적 이렇게 되고요. 소리를 강하게 하면 의지적, 비판적, 예찬적. 그래서 남자들이 소리를 세게 내잖아요. 그럼 되게 의지적이고 비판적으로 느껴져요. 여자들이 느끼기에. 그래서 저기 서울 사람들이 부산에 오면 다 엄청 그죠 비판적이고 막 싸우는 것 같다. 소리를 강하게 하니까 그런 거예요. 아, 그렇게 저절로 느껴. 근데 저도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서울 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니죠. 그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특히 여자분들 있으실 때는 그런 면에 조금 신경 쓰셔야 돼요. 저절로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좀 약간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어요. 너무 심하면. 여자분들은 무서워해요. 덩치만 커도 좀 무섭잖아요. 근데 소리까지 커지면 되게 무서운 느낌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닌데 상대방이 그렇게 느껴. 그럼 누구 잘못인가요? 누구 잘못이에요? 고양이 정도. 신앙송자. 이거는 신앙송을 할 때 신앙송 전달자의 잘못이에요. 전달자. 내가 내 의도대로 전달을 못한 거예요. 그죠? 내가 그걸 잘 못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잘해줘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그 뒤에 시 한 번만 하고 넘어갈게요. 연탄 한 장, 56페이지 한번 해볼까요? 연탄 한 장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연탄 한 장. 연탄. 이름하고 제목은 제가 그죠? 둘, 셋 쉬면서 할게요. 연탄 한 장, 둘, 셋, 안도현 시작. 연탄 한 장. 안도현. 또 다른 말도 많고 많지만 삶이란 나 아닌 그 누구에게 기꺼이 연탄 한 장 되는 것 시작. 또 다른 말도 많고 많지만 삶이란 나 아닌 그 누구에게 기꺼이 연탄 한 장. 여기서 말은 어떻게 장음인가요? 단음인가요? 아까 했잖아요. 단음. 말 이렇게 장음. 한 거잖아요. 이거 우리가 하는 말이잖아요. 말. 또 다른 말도 많고 많지만 이렇게 하셔야 돼요. 또 다른 말도 많고 이렇게 하면 X예요. 안 맞아요. 네. 어떻게 시작? 또 다른 말도 많고 많지만 그렇죠. 말도 많거늘 삶이란 나 아닌 그 누구에게 기꺼이 연탄 한 장 되는 것. 방구들 선뜩선뜩해지는 날부터 이듬해 봄까지 조선팔도 거리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은 연탄차가 부릉부릉 힘쓰며 언덕길 오르는 거라네 시작. 방구들 선듯선듯해지는 날부터 이듬해 봄까지 조선 팔도 거리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은 연탄차가 부릉부릉 힘쓰며 언덕길 오르는 거라네. 여기서 힘쓰며가 앞으로 나왔잖아요. 선생님들 씻을 때 마찬가지겠지만 앞으로 낸다는 건 약간 강조의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올린 느낌으로 부릉부릉 힘쓰며 언덕길 오르는 거라네 시작. 힘쓰며 언덕길 오르는 거라네.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는 듯이 연탄은 일단 제 몸에 불이 옮겨 붙었다 하면 하염없이 뜨거워지는 것 시작. 해야 할 일이 시작.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는 듯이 연탄은 일단 제 몸에 불이 옮겨 붙었다 하면 하염없이 뜨거워지는 것. 매일 따스한 밥과 국물 퍼먹으면서도 몰랐네 시작. 매일 따스한 밥과 국물 퍼먹으면서도 몰랐네. 온몸으로 사랑하고 나면 한 덩이 채로 쓸쓸하게 남는 게 두려워 여태껏 나는 그 누구에게 연탄 한 장이 되지 못하였네 시작. 온몸으로 사랑하고 나면 한 덩이 채로 쓸쓸하게 남는 게 두려워 여태껏 나는 그 누구에게 연탄 한 장이 되지 못하였네. 생각하면 삶이란 나를 산산이 으깨는 일 시작. 생각하면 삶이란 나를 산산히 으깨는 일. 네, 이거 장은 삶이란 시작. 삶이란 이거 삶이란 시작. 삶이란 다시 생각하면 시작. 생각하면 삶이란 나를 산산히 으깨는 일. 산산인데 액센트가 산산이 으깨는 일 시작. 산산히 으깨는 일. 눈 내려 세상이 미끄러운 어느 이른 아침에 나 아닌 그 누구에게 마음 놓고 걸어갈 그 길을
만들 줄도 몰랐었네. 나는 후회고 뭔가 회한 이런 거죠. 시작. 눈 내려 세상이 미끄러운 어느 이른 아침에 나 아닌 그 누가 마음 놓고 걸어갈 그 길을 만들 줄도 몰랐었네. 나는 그렇죠. 연탄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다 쓸모없이 다 쓰이고 나서 어떻게 되나요? 눈 때리는 날, 그죠? 옛날 그 연탄재 뿌려가지고 길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음악에 맞춰서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되게 유명하시죠? 네? 그렇죠. 연탄 이거 연극하죠. 이거. 해볼게요. 시작. 연탄 한장 안도현 또 다른 말도 많고 많지만 삶이란 나 아닌 그 누구에게 기꺼이 연탄 한 장 되는 것. 방구를 선뜻 선택해주는 날부터 이듬해 봄까지 조선 팔도글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은 연탄차가 부릉부릉 힘쓰며 언덕길 오르는 거라네.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는 듯이 연탄은 일단 제 몸에 불이 옮겨 붙었다 하면 하염없이 뜨거워지는 것. 매일 따스한 밥과 국물 퍼먹으면서도 몰랐네. 온몸으로 살아가고 나면 한 덩이로 쓸쓸하게 남는 게 두려워. 여태껏 나는 그 누구에게 연탄 한 장이 되지 못하였네. 생각하면 삶이란 나를 산산이 으깨는 눈 내려 세상에 미끄러운 어느 아침에 나 아닌 그 누가 마음 놓고 걸어갈 그 길을 만들 줄도 몰랐었네. 나는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예.